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새벽 관심주인데요. 주말이 껴서 주말에 몇 종목하고 좀 이슈가 있을 만한 그 종목들을 좀 챙겨봤는데, 전 영상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번 새벽 영상에서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몇 종목을 좀 챙겨본 게 있는데,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금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좀 챙겨볼 수 있는 게 이제 북한에 대한 유화 메시지죠. 물론 이제 북한은 침묵하고 있지만 자, 이런 유화 메시지를 취하면서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뜨거나 뉴스가 뜰 때마다 남북 관련주가 좀 움직이긴 하는데 이 대북 관련주 움직일 때 종목들 위치가 너무 높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종목들 위치가 좀 좋은 위치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있는 게 좋죠. 지금 이제 보통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북한 정부가 주목받고 있는데, 남북 북미 관계 교착을 타개할 분위기, 전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나, 미국이나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최대한 유화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판문점 선언 있은 후에 좀 이제 지지부진한데,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때 많이 올랐던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남북경협주로 대표적으로 있는 게 철도 관련주인데 사실 이 철도 관련주는 대북 관련주 외에도 우리나라 지금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죠.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철로를 신규 사업을 또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기존에 있던 철로, 이렇게 S자로 있던 철로들을 좀 똑바로 피는 자, 이런 사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6월 말 확정 고시되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동해선, 이 고속과 기름 사업 노선 변경과 원주, 춘천, 제천에서 삼척 등 3개 노선 신규 사업을 또 상향해 줄 것을 요구가 나섬으로 인해서 이 철도 사업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철도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이 철도 관련주 볼 때 꼭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제가 전기 관련주라고 그랬죠. 송합 이런 거, 변전압 이런 거 관련해서 송전압 이런 관련해서 철도 사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기 관련주 중에도 좀 볼만한 종목들, 이 종목들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하TI라는 이 철도 관련주가 있는데요. 이 대하TI는 사실 옛날에도 보면 남북경협주의자 철도 관련주의 그 대하TI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봉헌화가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좋죠. 이렇게 이제 18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에 이 판문점 공동선언 등 남북한 이 분위기가 엄청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이 남북경협전 철도주가 급등할 때 대하TI가 대장주로 제일 먼저 올라가는 엄청나게 급등했죠. 물론 대하TI뿐만이 아니라 모든 철도주가 이때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남북경협으로 엮여 있으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이런 철도주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한데 이 대하TI를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이 철도 산업이 말 그대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 성격이 강하죠. 국가 기관 산업인데 지금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6월 달에 이제 확정이나 공시가 나올 건데 이런 철도 건설과 관련된 건설, 신호통신, 철강, 차량 등의 대단히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 분야에 하고 있는 이런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대하TI입니다. 이 PBR 좀 높게 걱정이 돼요. 이제 보통 주가 1437원이 BPS, 현재 장부 가치인데, 4배 정도 시장에서 받고 있긴 해요. 이게 조금 약간 리스크긴 한데, 자, 일단 차트를 보면 상황은 이렇게 되죠. 월봉에서 이 5개월선과 20개월선 돌파할 때 위치가 바로 추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뻗을 수 있는 확률이 되는데, 4월달, 저번 달에 벌써 지표를 보여줬죠. 우리 우상향 할 거야. 그럼 보여줬고, 이렇게 우상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때 이 중기 추세 상승가를 약정 5주선이 하는데 21년도 4월달 저번 달에 이렇게 우상향을 해놨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추세가 틀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저번 주 한 주 내는 조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보시게 되면 종목이 지수보다 강하긴 한데 지수가 벌써 꽤 오랫동안 조정 받죠. 지금 꽤 박스권에 있기도 하고 이때 4월 30일 말일 기준으로 계속 지금 4주째 이렇게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하TI도 편하가지고부터 이렇게 한 주간 조정을 받았죠. 자, 이 주식이 5선이 따라 올라가서 이제 5선 60주선을 뚫을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주부터 5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보고 있으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이 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조용하던 주식이 이날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5월 11일이죠. 한 15% 올라갔는데, 자, 그래 놓고 다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깨지 않는 11선까지 깨는 상태. 물론 이 친구 21선 황금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두 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전데 하나는 깼고, 이렇게 이제 1월 25일에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21선이 따라 올라가면 이 자리가 되는데, 이거에 앞서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주선의 가격이 5,800원대인데 5,800원을 딛고 다시 돌아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가 철도 사업 관련해서 자, 이런 이슈들이 계속 크게 뜰 확률이 있죠. 이렇게 도시 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해서는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가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이 대체적으로 이제 대표죠. 그러니까 철도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아주 좋죠. 자, 우리 우상향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간 월봉에서 확인할 수 있이 옆으로 갔죠. 박스권에 있었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위에 있죠. 이 5개월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탈하지 않아야 되지만 지금 이탈하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중기 추세 이격이 다 모였어요. 20주선, 5선, 10선이 이렇게 이 삼각 수렴형이죠, 이게. 딱 이렇게 그런 전문적인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깔끔하게 모인 상태에서 추세가 양봉이 떴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 상향할 거라는 지표를 보여줬죠. 일봉에서는 물론 이제 지수가 흔들림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꼬리 달고 이날 4%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5일선 지켜졌고, 이제 정배열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11선, 21선에 있는 정배열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타면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이 재물은 단단해요. 이 친구 매출도 꽤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자, 시총이 이렇게 보시면, 2조 2천억짜리죠. 2조 2천억짜리 시총을 가진 회사가 매출이, 자, 2조 4천억. 자기 시총만큼 매출이 나는 거죠. 올해는 더 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 경업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유보율이 이제 149%, 부채비율이 211%, 비심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흑자 기조로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고, 올해 특히 이제 흑자가 크게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런 국가철도 사업 관련해서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이 돼 있을 때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한데, 이런 기술적인 분석했을 때, 자, 5개월 선이 깔끔하게 안착돼 있고, 이 다음부터 5개월 선과 60개월 선, 즉 주식은 5개월 선, 60개월 그 돌파해 나갈 때가 제일 강력해.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올 때가 제일 강력한데, 딱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서 현대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철도주 살펴보면서 남북경협주를 엮이는 게 전기주들인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세명전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세명전기를 보면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이런데, 월봉에서 5개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 이 추세 잘 유지하면, 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추세가 좋기 때문에 한두 번 급등할 수 있고, 5개월 선에서 60개선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60개선 뚫고 주가가 올라갈 때 제일 강하죠. 주봉에서 역시 중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물론 5선 근처까지 밀리긴 했는데, 내일 첫 주가 시작된 내일 같은 날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봉의 세계 조용하던 주식이 한번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이날 언제냐면 5월 6일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때 한 크로스로 한 12% 갔다 왔어요. 예전에 이게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 좀 잘 급등을 해줬는데, 자, 우리 그 세명전기가 하는 일을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자, 금속 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이 송배, 변전, 선로, 가솔용, 금고를 제조한다고 그래요. 한국전력 이런 데 납품도 하고 있고, 또 전철용 금고류를 한국철도공사, 지하철공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 결국 철도, 국가산업망 철도라는 게 결국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하겠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주이면서 남북 경협주로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고류 산업이라는 게 결국 이 대용량 전력 성비, 전력 송전에 필수적인 제품인데, 고속철도, 지하철 등이 주자재로서 잘 쓰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런 것과 관련해서
세명전기 추세가 좋은 거죠.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5개월선 잘 따라서 잘 이쁘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잘 이쁘게 따라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주봉에서도 추세는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애가 다 저런 데 있는 거죠. 물론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잠깐 조정이 들어와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돌아나가게 되죠. 월봉에서 일단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중기 장기 추세가 유지되어 있으면 이 주식은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 정도는 이제 시장 상황에 관해서 흔들리고 당연히 조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며칠 또 꼬리다가 흔들리고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상승 흐름이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추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죠. 이 주식이 한번 추세 상승의 길을 걸으면 꾸준히 상승하는 거고, 이렇게 하락의 길을 걸으면 하락해요. 그래서 이제 하락하고 기간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세명전기는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광명전기인데요. 이 광명전기 또한 역시 보면 남북 경협주를 많이 전기주가 엮여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에 제법 올라온 편이긴 해요. 세명전기에 비해서는 꽤 올라왔고, 예전에 저점인 1,000원대에서 고점이 3,000원대 3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주식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60개선 이에 있는데, 60개선 지키고 다시 돌아나갔다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5주선을 깨놓은 상태죠. 그러면서 이렇게 10주선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 10주선을 지켜줄 때 그 앞에 지켜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이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자리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죠.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란 대량권의 변화가 생길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언제냐면, 자, 이게 굉장히 조용하다가 주식 거래량이 별로 없었죠. 이렇게 하다 언제 대량거래가 터졌냐면, 이렇게 2월 19일 속한 2주에 터졌어요. 이 모든 앞에 있는 거래 잡아는 큰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일봉에서 이 현상이 더 잘 보이는데,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언제 대량 거래가 터졌냐면, 이때 2월 18일날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저도 조용조용 하다가 이날 또 한번 터졌는데, 뭔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자꾸 생기면서 수상한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21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깨졌다가 다시 5일선이 안착했어요. 자, 이 친구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높은 데가 아니라, 자, 5개월선 60개선을 뚫는 60개선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10주선 지키고 돌아나갈 확률이 있어요. 일봉에서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들어가시면 되고요. 5일선 이탈하거나 60일선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게 맞아요. 월봉에서 그렇게 되면 5개선까지 밀려있으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다음 주에 5선 회복해주고 다시 돌아나가면, 일봉에서 결국 21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또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전기, 세명전기는 꼭 보셔야 되고요. 이런 전기주 중에 선도전기도 꽤 좋죠. 자, 선도전기도 보면 보통 전기주가 다 추세가 이래요. 월봉에서 5개월선 추세를 잘 타고 있죠. 이 친구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개월선을 따라서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선도전기도 꼭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광명전기랑 똑같이 5호선을 깨놓고 10주선을 지키고 있죠. 둘이 추세나 행동이 똑같아요. 전기주가 보통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도전기도 꼭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5호선을 깨놓은 상태라 이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다시 지키고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 친구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좀 생기는데, 이렇게 조용하다가 순간 이렇게 보시면 주식이 이렇게 조용하다가 순간 빵 때려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 선도전기도 광명전기나 이런 그 세명전기 볼 때 이 세 형제는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철강주 삼형제 찍었는데 운배철강, 한일철강, 삼연철강을 찍은 적이 다 날라갔죠. 엄청 날라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삼종목이 꼭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구간에 있으니까 꼭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명전기 같은 경우 이제 주봉에서 이 5선 이탈만 하지 않으면 좋아 보이고요. 일봉에서는 일단 21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 나가주는 게 중요하고, 이전 저점 얼마냐면 4,9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21선 지켜주고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세명전기 또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신세계 행보가 좀 심상찮죠.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와 신세계가 손잡고 이제 이베이 인수전이 뛰어든 이제 폭풍전야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베이 인수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와 네이버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어디까지나 이제 확실한 건 회사에서 밝힌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 좀 이슈가 되겠죠.
또 이제 찌라실 수도 있고. 자, 어쨌건 이베이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이베이 인수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이버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실 이 민엔지라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이 민엔지의 계열사가 이제 세틀뱅크죠. 그래서 이제 세틀뱅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자, 이베이 결제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간판 결제. 사실 이베이 관련주들이 많죠. 이렇게 한국맨널티도 이베이 관련주고, 그리고 클리오, 자, 세틀뱅크인데, 민엔지와 세틀뱅크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관련주로서 보고 있는데, 사실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런 기사나 뉴스가 떴을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민엔지와 그 세틀뱅크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민엔지를 보면 자, 예전에 민엔지에 대한 이 혹평들이 많았죠. 이제 유망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민엔지의 월봉 차트가 엄청 이쁘죠. 자, 모든 주식은 5개월 선과 60개월 선에 붙었을 때 5개월 선 60개월 뚫을 때가 제일 강력하다고 그랬죠. 제일 강하게 반응하고 상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60개월 선 딱 뚫고 나가려는 입장에 있어요.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 거죠. 주봉에서도 자, 중기 추세 상승과 하락은 확증.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상승으로 돌릴 건데 뭐 아니면 뭐 하향할 거 아니면 제가 오두선이 말해준다 그랬죠. 저번 주에 5선과 20선을 깔끔하게 지켜주고 돌아 나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표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벌써 그런 것과 관련해서 꿈틀꿈틀하죠. 이날 3%, 또 이날도 2%대 3%또 올라갔다 밀렸는데 5일선에 20선을 뚫고 나면서 5일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5일선 지켜주고 다시 돌아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또한 장기적인 월봉 추세에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요. 주식은 제가 모든 주식을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한번 우상향의 길을 걸으면 우상향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말해주는 것 중에 이제 유보율과 부채가 있는데 현금 유보율 2000%에 달하요. 굉장히 단단한 회사고 해마다 영업이익도 잘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죠. 이 친구 시총이 자, 2천억짜리 시총 2천억짜리가 자, 해마다 매출이 1,700억, 1,200억, 올해는 또 2천억 가까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엔지라는 종목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5개월 선만 깨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5개월 선 60개를 뚫을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민엔지도 꼭 관심 종목으로 꼭 보셔야 되고요. 이 민엔지와 관련한 계열사가 바로 세틀뱅크죠. 자, 이베이의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인데 역시 똑같죠. 추세가. 자, 저런 기사가 있기 전에 벌써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의 추세를 봐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5개월 선에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중기 추세의 상승이 확증되는 5수선을 다 돌파해 놨어요. 저번 주에. 물론 월화 이렇게 5선까지 떨어졌다 돌아 나갈 수 있는데 추세가 굉장히 쨍쨍하죠. 이제 우리 돌아 나갈 거라는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면 해서 이 대량 거래 들어올 때가 월봉에서 높을 때가 아니죠. 밑에서 누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어야 되고 매집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런 것과 관련해서 벌써 일봉에서 보면 이날 6%대 다음날 2%대 벌써 이게 탁탁탁 차고 올라가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예전에 이제 못 뚫던 변곡점 5일선이 산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매물대가 되는데 이 매물대를 다 뚫었죠. 이렇게 보시면 다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또 급등한 경력이 몇 번 있어요. 이때도 저 이베이 관련해서 한번 급등했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자 4월 달에 이렇게 한번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 나가는 건데 충분히 추가로 급등하거나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미래엔지와 스텔뱅크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렇다 해서 오늘 이 종목들이 꼭 크게 날아간다는 거라 이렇게 되기보다는 추세를 잘 확인하고 매수 맥점 요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였을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오늘 좀 상승이 예상되는 그러고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